2026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중앙대 하면 보통 흑석동 캠퍼스를 떠올리지만 그 뿌리는 뜻밖에도 유치원입니다. 1918년 문을 연 중앙유치원이 시작으로 유치원 교사를 길러내던 중앙보육학교를 거쳐 점차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라났습니다. 1938년 지금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자리로 옮겨왔고 광복 뒤 1947년 중앙여자대학, 이듬해 남녀공학인 중앙대학을 거쳐 1953년 종합대학 중앙대학교로 승격했습니다. 초대 총장은 학교를 일군 임영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경기도 안성 다빈치 캠퍼스 두 곳을 두고 있고 2008년에는 학교 법인이 두산그룹에 인수되며 한 차례 큰 변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은 5년제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졸업하면 세계건축가연맹이 인정하는 전문 학위가 주어지고 실무 수련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담았습니다. 유희진님의 커넥팅 메모리스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아픔을 겪고도 그 기억이 빠르게 소비되거나 일상 속에서 잊혀간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재난의 기억을 잃는 일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사회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무뎌지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지는 남산 예장공원과 맞닿은 자리로 보행 브릿지를 통해 공원과 이어집니다. 방문자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담은 공간에서부터 천천히 걸으며 하나로 이어진 기억의 풍경을 지나갑니다. 동선은 건물 입구에서 끝나지 않고 건축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길과 건축, 도시와 기억의 경계를 흐립니다. 특정 전시실에 들어간다기보다 기억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는 셈이고 건축 전체가 하나의 추모와 성찰의 장이 됩니다. 다만 과거의 비극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추모와 전시 곁에 재난 대응 교육을 함께 두어 슬픔을 떠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아픔을 도시에 박제된 기념물로 남기는 대신 시민의 걸음과 경험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기억으로 되살리려는 계획입니다. 신슬비님의 일상의 틈, 도시 속 잠시 멈추는 쉼표입니다. 번아웃을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성과와 효율로 굴러가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스트레스와 압박, 불안 같은 보이지 않는 긴장이 풀리지 못한 채 쌓여간다고 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냥 버티고 그렇게 작은 긴장이 모여 더 깊은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이런 상태를 회복할 공간보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장소만 넘쳐납니다. 그래서 멈추고 비우고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는 비생산적인 쉼표의 공간을 제안합니다. 대상지는 생산과 소비가 가장 빽빽한 강남 업무지구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도시 한가운데에 작은 틈을 내어 고요한 내면, 잔잔한 머무름, 느슨한 활동, 열린 교류라는 4가지 밀도의 공간을 둡니다. 계단형 광장을 따라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천천히 넘어가며 사람들은 잠시 멈춰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효율의 도시 속에 쉼표 하나를 끼워 넣는 계획입니다. 나세현님의 용산 어반볼트입니다. 용산 도심 지하 수장고를 제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자본과 소비의 속도에 휩쓸려 깊이를 잃은 도시를 플라톤의 동굴에 빗댑니다. 우리가 보는 도시의 화려한 현상들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 같은 허상일 뿐이고 그 속에서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은 자꾸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문화재와 수장품은 체계 없이 흩어져 있고 기존 수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도시 변두리에 숨어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기억을 도시의 심장인 용산 한복판, 지하 깊은 곳에 한데 모으는 거대한 수장고를 내리꽂습니다. 지상의 혼란과 재난, 기후변화로부터 유물을 완벽하게 격리, 보존하는 일종의 안전 벙커입니다. 동시에 이 수직의 공간은 흩어진 가치를 한 곳에 규합해 시민의 눈앞에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관람객은 침묵의 큐브, 질식의 틈, 잔망경, 반향실처럼 감각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여러 장치를 지나며 닿을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고독을 몸으로 겪습니다. 지상의 허상 넘어 변하지 않는 것을 땅 밑에 새기려는 계획입니다. 임수리님의 포말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의 종착역인 용유역을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영종도 서남단, 거대한 공항 인프라가 끝나고 서해안 자연과 만나는 경계에 자리한 곳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는 2000년대 초 첨단 기술로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추진됐지만 이용객이 예측치의 1%에도 못 미쳐 2022년 멈춰섰고 2025년 관광용으로 다시 열렸어도 여전히 한산합니다. 이를 기술 낙관주의가 부딪힌 한계로 읽습니다. 제목인 포말은 파도가 빠지고 밀려올 때 해변에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거품입니다. 멈춰버린 첨단 인프라를 그 거품에 빗대면서도 기술을 거부하는 대신 다르게 쓰자고 제안합니다. 기술이 이동의 속도와 스트레스를 대신 떠안아주는 만큼 사람은 오히려 서두를 필요 없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의 끝점인 이 역을 느린 인프라로 바꿉니다. 공항에서 열차로 단 12분이면 닿는 이곳에 캡슐 호텔과 스파, 갤러리를 두어 자연의 시간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머무는 장소로 풀어냅니다.
빠른 기술이 도리어 가능하게 한 느림을 제한하는 계획입니다. 조성준님의 I2I, 이태원 투 아이덴티티입니다. 이태원을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용산구는 서울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높고 국적이 다양한 동네로 이태원은 그 여러 문화가 겹쳐 사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이 하나의 건축 질서 안에서 공존하는 수직적 거점을 제안합니다. 마침 이 일대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로 크게 바뀌고 있어 자칫 이태원다운 다양성이 획일적인 단지로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빽빽한 도심 조직 사이로 대지를 관통하는 축을 내어 끊어진 도시의 흐름을 잇고 그 축을 따라 각 문화를 담은 도서관과 마켓을 위아래로 엮습니다. 수직으로는 문화별 도서관이 쌓이고 수평으로는 각 나라의 시장이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모스크의 돔이나 사원의 첨탑처럼 문화마다 다른 건축의 형상은 빛이 드는 보이드로 번역되어 공간 곳곳에 새겨지고 이태원 특유의 불규칙하고 역동적인 골목 풍경은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서로 다른 정체성이 부딪히고 섞이며 함께 머무는 도시의 접점을 그린 작업입니다. 안정현님의 흩어진 염전의 질서를 드러내다입니다. 동주 염전을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염전은 탁 트인 풍경 속에 있지만 정작 사람과 지역을 만나는 구조는 닫혀 있습니다. 염전이 계속 이어지려면 단순히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좋은 소금을 만드는 생산시설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노동 생활환경, 그 소금을 다시 지역과 있는 접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염전의 중심길입니다. 원래 소금이 옮겨지고 연부의 하루가 반복되던 생산의 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창고와 쉼터, 숙소가 제각각 흩어지면서 그저 부분적인 이동로로 남았습니다. 새 길을 내는 대신 이 중심길이 품고 있던 생산의 질서를 다시 드러냅니다. 염전 격자와 나란한 운영의 축으로 길을 정비하고 그 위에 소금을 저장하고 이를 준비하고 쉬는 생산 거점, 흩어진 창고 기능을 하나의 큰 지붕 아래 다시 모으는 자리, 소금 판매와 전시로 방문자가 생산 풍경과 만나는 지역 거점을 차례로 얹습니다. 박공지붕과 창, 틈은 염전의 너른 수평선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오래 견디는 구조 위에 다르면 갈아 끼우는 외피를 덧대 염분과 해풍에 대응합니다. 소금을 만들고 옮기고 일하고 쉬고 지역과 만나는 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 계획입니다. 박민우님의 문래미술관, 문래갤러리 프로덕션 오브 스페이스입니다. 문래동을 오랫동안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장소로 봅니다. 철공소들이 도시의 부품을 생산하던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생산의 과정이었고 오늘날에는 그 사이로 예술가의 작업실과 전시장, 카페가 들어오며 예술과 사람의 활동으로 장면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산이 시작됩니다. 미술관 역시 수집, 보존 중심에서 전시, 교육, 워크숍, 퍼포먼스, 커뮤니티가 함께 요구되는 곳으로 바뀌었고 관람자가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축 요소를 벽이나 천장이 아닌 바닥으로 둡니다. 바닥이 높이를 바꾸며 8가지 상태로 전환되어 공간 자체가 새로운 조건을 생산해냅니다. 김민정님의 더 리빙 캐년입니다. 단독주택과 고층 아파트 사이가 비어버린 중간 밀도 주거 유형을 다룹니다. 흔히 건물 안쪽에 갇혀 사적으로만 쓰이던 중정을 공공의 도시협곡으로 전환해 공동체의 삶과 채광, 마을의 보행 흐름을 다시 잇는 주거를 제안합니다. 이 협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5단계로 풉니다. 5층 규모의 도시블록에서 출발해 가운데를 비워 자연 환기가 도는 공용 중정을 만들고 단면을 깎아 채광을 최적화한 빛의 협곡으로 다듬은 뒤 누구나 지나는 공공 보행로를 끼우고 마지막으로 구조 코어가 이 비워진 골짜기를 떠받칩니다. 그 결과 공적 동선과 사적 동선이 분리되면서도 한 몸으로 엮입니다. 박수진님의 아컬로지 24입니다. 칠레 북부 알토파타체를 대상지로 삼습니다. 비가 거의 없는 극도의 건조 사막이지만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짙은 안개 카만차카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의 외부 공급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굴러가는 자족 정착지를 그립니다. 전략은 닫힌 구리처럼 순환하는 자원 시스템으로 태양, 안개, 바다를 입력값으로 삼습니다. 태양 복사는 전기로, 안개와 바닷물은 담수로 바꾸고 전기와 물을 묶어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에너지, 물, 식량, 수소는 주거, 온실, 연구산업 클러스터로 분배되고 남은 수소는 외부로 수출됩니다. 재사용고리로 폐기물을 줄여 사막 한가운데에서 에너지와 물을 자급하는 무탄소 자립 정착지를 제안하는 작품입니다. 이정원님의 다이버시티, Where Diversity Becomes City입니다. 신사동의 결 위에 같은 면적이라도 평면이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풍경이 다른 집들을 얹습니다. 다양성이 모여 비로소 도시가 된다는 뜻으로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같은 복도를 나눠 쓰고 청년과 노인이 같은 마당에서 마주칩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분리입니다. 영구한 뼈대는 서고 대지는 호응한다. 변하지 않는 골조가 오히려 변하는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격자는 벽이 아니라 틀이고 그 안에 담기는 것은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입니다. 수직의 이동은 들어올린 바닥의 마당을 통해 수평의 만남으로 바뀌고 지상은 여러 상업과 거주가 만납니다. 닫힌 메스가 아니라 열린 골조, 완성된 집이 아니라
자라나는 마을로 무거운 도시 안에서 가볍게 살아가는 주거를 제안합니다. 신보경님의 베니스 After the Last Carnival입니다. How to Remember Venice. 베니스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작품입니다. 물 위에 세워진 베니스는 주민이 떠나고 관광객이 소비하는 도시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50년, 100년 뒤까지 따라가며 도시의 소멸을 상상합니다. 베니스를 이루던 6개의 광장을 골라 하나의 평면 위에 겹쳐 쌓고 그 위에 카니발의 동선과 시간성을 다시 포갭니다. 베니스에서 물길이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삶을 잇던 흐름이었듯 이 공간에서 물길의 흐름은 지상의 보행 동선으로 번역되어 방문자의 발걸음이 곧 운하를 따라 흐르던 물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6레이어가 만나는 중심에는 교회의 형상을 프레임으로 남기고 산마르코 시계탑의 일부 같은 양식적 오브제가 도시의 시간과 정체성을 파편처럼 환기합니다. 도시 형태보다 그 안에 남겨진 시간, 축제, 이동, 삶의 흔적을 불러내며 베니스를 하나의 기억의 구조로 남깁니다. 정지원님의 이승과 저승의 경계, 멈춰선 자와 남겨진 이의 인사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박탈당한 온전한 이별의 시간을 복원하는 애도의 공간을 제안합니다. 살아서도 아파트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죽어서까지 차가운 벽면에 획일적으로 쌓이는 현실 대신 떠난 이와 남겨진 이가 진정으로 마주할 마지막 집을 그립니다. 공간의 주체를 산자와 기억이 된 죽은 자로 정의하고 이승과 저승, 그 경계를 잇는 이별 시퀀스를 구축합니다. 이승, 이 편의 삶은 대지 위에 낮게 깔린 수평의 판으로 일상의 연속성과 대지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저승, 저편의 삶은 수직의 메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경계는 수평과 수직이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직접 걸어갈 수는 없어도 투명한 지평을 통해 나와 너는 같은 풍경을 나란히 공유하며 죽음을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지속적인 인사의 과정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유에슬림의 에어로 넥서스, A Synthesis of Air Purification and Vertical Living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대상지로 삼습니다. WHO 기준을 한참 넘는 PM2.5와 스모그, 낡은 지프니, 오토바이의 블랙카본, 교통정체로 오염물질이 지표면에 갇히고 초고밀 비공식 거주지가 바람길을 막아 독한 공기가 고입니다. 이를 호흡기 감염, 천식, 심혈관 질환을 늘리고 특히 아이들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위기로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공기정화탑이자 수직 거주 공간입니다. 정화는 3가지 모듈로 작동합니다. 탑 하부의 키네틱 파사드가 거리에 오염된 공기를 최대 80% 걸러내고, 임펠러가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 반응으로 중화해 비료 같은 부산물과 에너지로 바꾸며, 탑 중앙의 헬리오스탯이 햇빛을 굴뚝에 모아 자연 굴뚝 효과로 공기를 끌어올립니다. 흡입, 중화, 여과, 맑은 상승의 3단계로 순환하며 그 안에 거주, 의료, 농장 등 사람의 삶을 함께 담은 수직 피난처입니다. 양영준님의 신안국사, 땅에 묻은 향입니다. 수백 년의 침묵을 지켜온 안국사지의 켜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잊혀진 과거의 종교적 축과 현재 지형의 흐름을 교차시켜 대지의 기억을 발굴하는데, 건축은 솟아오르는 대신 대지 아래로 파고들어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묻습니다. 중심을 비운 묵직한 결계로서의 메스는 비어진 텅 빈 중정을 담는 거대한 그릇이자 향로가 되고, 숲을 지나 마주하는 흑색 연못은 침묵의 재단이 됩니다. 이를 4글자로 풀어냈습니다. 대지의 기억은 옛 석축과 불상의 자리를 오늘로 복원하고, 두 질서의 교차는 은봉산을 향한 치유의 축과 봉화산을 향한 산문, 미륵불, 목탑의 복원축이 엇갈리는 중심이며, 성소의 구축은 비움으로 진리를 담는 결계입니다. 헌양은 비워진 중심에서 피어오른 짙은 연무가 지붕의 기류를 타고 맴돌며 대지 자체가 거대한 향로가 되는 것으로 땅에 묻은 과거를 미래의 하늘로 바치는 헌향입니다. 이소영님의 돌의 침묵, 삶의 박동입니다. 부산 아미동 비성마을을 대상지로 삼습니다. 일본인 공동묘지라는 죽음의 공간 위에 삶의 터전을 일군 역설적 역사를 품은 곳으로 묘역의 석재가 가옥의 기단과 벽체가 된 비석의 전용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의 흔적으로 읽습니다. 이 역사적 적층성을 건축 언어로 재해석하되 관광지화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 밀착한 실질적 거점을 제안합니다. 전망대는 산복도로에서 남포동 해안선까지 이어지는 경관을 한 시선에 담아 부산의 역사적 층위를 통찰하게 하고, 도서관은 소음이 가장 적은 구역에 능선을 따라 솟는 돔 구조로 지형에 호응하며 그 콘크리트 돔의 물성은 비석의 재료적 맥락을 계승합니다. 기념관은 외부와 격리된 내향적 공간에서 사색과 추모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죽음의 돌이 떠받쳐온 마을 위에 산자의 삶이 다시 박동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김건호님의 다시 쓰는 경희궁지입니다. 서울 5대 궁궐 중 경희궁의 인지도가 유독 낮은 이유를 남은 유적이 거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희궁은 광해군대 인경궁과 함께 창건된 뒤 서궐로 불리며 이궁 역할을 했지만
다른 궁궐과 달리 이미 고종대의 경복궁 중건을 위해 상당 부분이 헐려나갔습니다. 이후 일제는 남은 정각을 매각, 이전하고 그 터에 경성중학교를 세웠으며 태평양 전쟁기에는 침천 권역에 거대한 방공호를 지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온전한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해방 뒤 서울고등학교가 들어섰다 강남으로 옮겨가 다시 빈 땅이 되었고 경복궁 어도는 복원하면서 정작 경희궁 어도 위에는 서울 역사박물관이 들어선 자가당착도 벌어집니다. 한 시대만을 기준으로 한 완벽한 복원이냐 보존이냐의 이분법 대신 여러 시대가 겹겹이 쌓인다는 팔림프세스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땅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끌어안아 다른 4대 궁궐과 차별화된 역사공원으로 다시 쓰는 작품입니다. 박재훈님의 마트 애프터 마트, 이커머스 시대 대형마트 유형의 재구성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시대에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묻습니다. 온라인이 검색, 비교, 배송으로 구매의 효율을 가져왔다면 오프라인은 직접 보고 만지고 먹어보며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경험의 깊이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형마트가 카트 중심의 수평적 쇼핑 루프였다면 사람의 동선과 상품의 동선을 분리합니다. 상품 운반은 물류 레일과 픽업 시스템이 맞고 사용자는 카트에 묶이지 않은 채 경험에서 선택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하강형 루프를 따라 이동합니다. 대상지는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연결되는 목동 부지로 1층 중심 동선 스파인에서 4개의 루프가 갈라집니다. A조는 생활, 라이프스타일, B조는 가공식품 픽업, C조는 신선식품 스마트팜, D조는 즉석조리 F&B입니다. 대형마트를 판매시설이 아니라 생활을 경험하고 선택하는 도시형 플랫폼으로 재구성합니다. 김주호님의 한강 징검다리 시장입니다. 하나의 통계에서 출발합니다. 한강변에서 600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28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도심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넓은 대지를 차지하는 전통시장은 재개발의 압박을 피하기 어렵고 문제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백기에 시장 공동체가 흩어져 해체되는 것입니다. 한강의 공유 수면을 빌려 이 공백기의 시장을 통째로 옮겨 보존하는 임시시장을 제안하고 시민에게는 이벤트로서 전통시장의 새로운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상시장을 전통시장이 풍경에서 길어올린 모듈로 구성합니다. 전면 공간은 들문이 열려 옆 모듈과 결합하며 물건을 펼쳐 진열하고 개평 천창으로 채광하며 가판대는 절반 길이의 들문이 회전, 맞물려 박공 공간을 만듭니다. 후면 공간은 다듬는 작업을 위해 층고를 높이고 고층 창으로 산란광을 들이며 천막대는 한강을 향해 시각을 확장하고 지원 공간은 구조 경관을 줄여 서비스 기능을 맡습니다. 이 모듈들이 물 위에 징검다리처럼 놓입니다. 김양수님, 손채린님의 인천 리워크, 멈춘 항만의 시간을 다시 걷게 하다입니다. 두 폐쇄되어 있던 항만을 사람과 자연에게 다시 여는 재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대상지는 인천 중구 월미로 일대, 기능을 잃고 멈춰선 인천 내양 7, 8부두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읽히는 정서, 인천 특유의 적적함과 먹먹함을 설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항만이 비워지고 무엇이 남았는가? 더 큰 선박과 빠른 물류가 새 항만으로 옮겨가며 이곳에는 빈 땅이 아니라 기능이 비어진 항만의 구조가 남았고 이에 사일로와 양곡 창고, 부두 바닥, 선형의 흔적을 채울 빈칸이 아니라 장소를 다시 읽는 단서로 삼습니다. 전략은 수변을 한 랜드마크가 독점하는 대신 월미도, 원도심, 새 항만 새 중심을 나란히 있는 펼쳐지는 장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변 인프라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네 클러스터, 제작, 운송, 가공, 경험이 들어서고 바다와 맞닿은 외부 공간은 바라보는 수변에서 걷는 수변으로 다시 짜여 멈춰있던 항만의 시간을 몸으로 다시 걷게 합니다. 현수민님의 Daydreaming, Floating into Others입니다. SNS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 버블 속에서 양극화되는 사회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편향된 정보가 맹목적으로 오가는 사회에서 외부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다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광화문 광장의 온라인을 거스르는 물리적 완충 공간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은 정성스러운 큐레이션에 독립서점, 서가에서 알고리즘이 숨긴 다양성을 마주하고 아고라에서 타인의 실제를 감각합니다. 건축은 가볍고 투명한 구조로 광장이 지면에서 이어진 지붕을 따라 옥상 정원으로 지붕 아래로는 아고라로 두 레벨로 확장됩니다. 지하의 오목한 아고라는 시선을 한데 모으고 지붕 위 공원은 나무와 좁은 산책로로 시선을 차단해 우연한 마주침을 만듭니다. 거대한 아트리움을 감싸며 오르는 램프는 골목길처럼 작동하고 단차 없이 이어지는 길 끝에 사유의 마당에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로 돌아와 주체적 자아를 회복합니다. 이소윤님의 산업단지의 회복, 근로자 생활 기반 주거 프로토타입입니다. 생산만을 중심으로 조직된 산업단지에 주목합니다. 그 안에 근로자도 생산 이후 회복하고 관계 맺고 살아갈 공간이 필요한데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녹지와 유유지는
생활과 연결되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이 비활성 녹지와 유유지를 일상과 결합된 생활 기반으로 바꾸는 주거 공원 프로토타입을 제안합니다. 주거는 공원을 지속적으로 쓰게 하는 활성화 장치, 공원은 주거와 커뮤니티가 확장되는 외부 생활 공간이 됩니다. 설계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공단동 일대에 열린 중정형 매스로 흩어진 생활과 녹지를 중심마당에 연결하고 저층부에 커뮤니티, 생활 인프라를 두고 상부에 1에서 4인 주거 유닛을 클러스터화합니다. 각 유닛은 테라스와 반 외부 동선으로 공원과 이어집니다. 이를 유유지 조건과 접속 방식에 따라 타입 A에서 D로 확장하며 산업단지를 노동 이후의 삶을 회복하는 장소로 전환합니다. 정윤구님의 D인 비트윈 드웰링 처치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 시설이기 이전에 주민의 평일이 스며드는 일상 공간이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침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뛰놀며 마을 대소사와 농번기 품앗이를 약속하던 사랑방이자 동네 광장, 곧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지인 경상북도 의성군 고산골 삼산교회는 100여 년간 마을과 운명을 함께한 기억의 축적소로 전후에는 교육, 돌봄, 연대의 터전이자 훗날 일산초등학교의 주춧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 소멸과 함께 교회 중심으로 밀집했던 주거가 흩어지고 관계망이 느슨해지면서 교회는 종교적 기능만 남게 됩니다. 품앗이가 사라진 농업도 지식이 단절되며 침체합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교회가 높은 옹벽과 두꺼운 외피 속에서 내부만 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멸해가는 지방에서 교회가 관성적으로 내부지향적 공간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를 묻습니다. 그 답으로 안과 밖 사이를 다시 여는 마을에 거주하는 교회를 제안합니다. 이은선님의 사운드 오브 더 시티, 도시 아래 감각의 여백입니다. 도시가 멈추지 않는 흐름과 자극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매일 이동, 소비하며 시선, 소음, 속도감에 노출되어 감각적 피로가 쌓이는데 도심 광장과 공원의 쉼조차 시각과 청각이 도시 소란 속에 놓인 잠시 멈춤에 머물러 몸은 멈춰도 감각은 긴장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청계천, 종강역, 을지로 업무지구가 인접한 청계 한빛공원으로 보행과 업무 동선이 겹쳐 머무름보다 통과의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지상공원의 공공성은 유지한 채 쉼의 깊이를 지표 아래로 확장합니다. 지상은 도시 흐름을 받아들이는 열린 표면으로 남기고 지하는 소리, 빛, 물로 감각의 밀도를 낮추는 머무름의 공간으로 계획합니다. 흐름은 3단계로 전환됩니다. 지상에서 도시의 감각 과다를 받아들이고 하강하며 높은 벽과 얕은 수공간의 물소리, 반사광이 자극을 씻어내는 완충 구간을 지나 아트리움의 여과된 빛 아래 통과가 아닌 체류를 유도하는 두 번째 광장에 이릅니다.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감각의 속도를 낮춰 자신만의 여백을 회복하는 쉼입니다. 송혜원님, 안영규님의 비바 노량진입니다. 두 한강철교 남단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를 대상지로 삼습니다. 노량진, 여의도, 한강수변이 만나는 전략적 위치이면서도 경부선철도, 올림픽대로 같은 거대 인프라에 둘러싸여 수십 년간 소외된 고립된 섬이 된 땅입니다. 이에 이렇게 묻습니다. 거대 인프라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고립된 땅이 스스로 살아 숨쉴 수 있다면? 그 답으로 비바리움 개념을 끌어옵니다. 외부와 단절된 유리용기 안에 흙, 식물, 물로 자족 생태계를 만들듯 외부 흐름에 기대지 않아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서로를 먹여 살리며 작동하는 자족 도시입니다. 전략은 3가지입니다. 노량진역과 인접 부지부터 활성화한 뒤 고밀로 잇는 단계적 개발, 역을 지하와 데크로 덮는 대신 전면성을 강화해 수만 유동인구를 사이트 안으로 끌어들여 단절의 원인이던 역을 관문으로 뒤집는 전략, 수산시장의 정체성을 지우지 않고 문화, 체험, 교육으로 확장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용산 연결축을 강화하고 노량진을 자족도시 거점으로 전환합니다. 이준하님, 장희찬님의 엣지 오브 트와일라이트 탄천변 복합개발 계획입니다. 두 노후화된 물재생시설과 고가도로로 오랫동안 도시와 단절되어 있던 대청역 일대 탄천변을 대상지로 삼습니다. 이 차가운 기피시설 부지를 탄천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축인 그린 코리더와 복합 프로그램의 클러스터링으로 풀어낸 콤팩트 시티로 전환합니다. 핵심은 시니어 주거를 고립된 시설이 아니라 복합 상업시설과 유기적으로 엮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다세대가 교류하는 포용적 도시 인프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를 시니어 주민, 오피스 이용자, 방문객, 지역 주민으로 나눠 필요한 공간을 배치하고 6 전략으로 엮습니다. 클러스터별 차량, 보행 동선 정리, 마루공원과 에코 그린 파크를 잇는 그린 코리더, 데크레벨로 보행을 합류시키는 야외 계단, 저층부 가로 활성화 시설, 타워코어로 바로 드는 분리동선, 시니어 입주민을 위한 중정형 야외 공간입니다. 끊겼던 탄천변을 유기적으로 봉합해 전 세대가 일상의 온기를 나누는 15만 제곱미터 규모 수변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완성합니다. 손정훈님의 브리딩 밸리입니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의 관문 수서역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강남, 송파, 판교를 잇는 결절점이자 2040 서울 플랜의 미래융합 혁신축으로 계획된 잠재력 있는 곳이지만 대상지인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은 1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입지에도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주변과 단절된 유유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순 주차장 재개발이 아니라 단절된 도시 구조를 잇고 사람들이 머물고 교차하며 일상이 축적되는 살아 숨쉬는 협곡으로 제안합니다.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지하, 지상 흐름이 교차해 지하, 지상, 테라스, 옥상 정원으로 이어지는 입체 네트워크,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거, 상업, 교육, 생활 SOC를 복합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플랫폼, 다양한 레벨의 길과 마당으로 머무름과 교차를 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중심 역세권 공공주택을 더해 지나치는 환승 공간을 새 생활 인구가 정착하는 도시 거점으로 전환합니다. 김경선님의 거대한 단절에서 흐르는 일상으로 광장 빗물 펌프장 복합화 계획입니다. 새 공간 개발보다 기존 공간의 관리와 재생에 주목하며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광장 빗물 펌프장 부지를 대상지로 삼습니다. 한강변에 우수한 수변 자원을 가졌지만 폐쇄적인 방제 인프라가 주변 주거지와 수변을 단절하고 보행 커뮤니티를 가로막는 곳입니다. 이를 방제 기능에만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 주변 체육, 문화시설과 한강 자원을 잇는 공공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주거, 보육, 창업, 복합시설을 결합한 인프라 일체형 공간으로 제안합니다.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8차로에서 10차로로 둘러싸인 대지를 보행 친화 가로로 바꿔 수변과 거점 시설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 광나루역 역세권과 연계해 1. 상업, 주거, 보육을 축으로 정돈한 클러스터, 그리고 하부 공공 보행 데크 위에 판상형, 타워형 주동과 연결 데크를 두어 사적, 반공적 영역을 엮는 커뮤니티입니다. 방치된 유유 인프라를 활성화해 단절됐던 광나루역 역세권에 흐르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계획입니다. 이준엽님의 리미널 남영, 경계의 문턱에입니다. 리미널을 서로 다른 두 공간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로 정의합니다. 남영은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도심과 공원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단절이 아닌 연결의 시작점이 되는 전이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오염과 폐쇄를 겪어온 용산 캠프킴 부지로 이를 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가 발화할 준비기로 봅니다. 경부성철도가 지상에 남은 현실에서 무조건적 지하화를 기다리기보다 닫힌 경계를 허물고 용산공원의 푸른 축과 이어지는 치유의 가로 시스템과 복합 개발을 병행하자는 제안입니다. 단순 주택 공급 위주로 개발하려는 편의적 계획 대신 남영 역세권 한강대로 일대를 아우르는 도시경계부의 유기적 변화를 그립니다. 이를 새 조작으로 풉니다. 차량 중심 도로 위를 보행 체류 가로로 덮는 트래버싱, 신설 남영역 출구와 용산공원의 다른 레벨을 잇는 위빙, 상부 타워를 슬림화하고 가로망으로 관통시켜 조망, 바람길을 연 할로윙입니다. 지하에 갇혔던 만초천 물길까지 복원해 금단의 땅을 시민 모두의 정원으로 되돌립니다. 김종윤님, 노유선님의 철도 입체화 개발입니다. 서울역 남측 지상철도 부지를 대상지로 삼습니다. 서울역 역세권과 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 상징축이자 효창공원, 남산, 용산공원 녹지책의 결절점이지만 이 지상철도는 국유지라는 경직성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채 지역 간 단절을 심화시키는 도시적 공백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거 번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오늘날 도시를 양분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고 보고 철로 상부를 활용하는 철도 입체화 개발을 제안합니다. 경의선 숲길처럼 선형 공원만 얻는 평면적 접근을 넘어 철도 상부와 주변 도시 조직을 수평 수직으로 엮어 메가시티 서울의 토지 부족을 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전략은 세 가지로 철도로 분절된 청파, 후암동을 잇는 입체적 동서 보행교축과 연도형 상업가로, 선로 상부를 덮어 공공 녹지로 만들고 인접 타워의 상업, 문화를 수직으로 엮는 선형데크 복합 공원화, 그리고 데크 위에 1인 가구 특화 코리빙 주거와 프리미엄 오피스, 호텔, 업무 지원 SOC를 결합한 24시간 도시 활력 거점입니다.